중국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기고 통제가 불가능한 부채 등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은 또다시 방향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어 분노하는 이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경기부양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위안화 약세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통화가치 유지와 경기 회복 사이 중 어느 쪽으로도 선뜻 움직이기 힘든 냉혹한 중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반면 부진한 경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연 5%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꺼내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막가파식 국가 운영이라는 비판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 LPR을 전월과 같이 3.55%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기 LPR도 4.20%로 동결하며 이번에도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만기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5년 만기 LPR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우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6.3%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청년 실업률도 6월 21.3%로 사상 최고를 찍으며 경기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인민은행은 동결을 택하며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과 금리 격차를 더 키워 위안화 추가 약세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아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오히려 자금 유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이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이 모두 끝난 뒤 금리를 인하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한 포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되려 위안화 가치 하락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속내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6월 10개월 만에 단행했던 금리 인하 효과를 파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금리 인하 효과의 방향성을 토대로 하반기 금리 인하는 물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0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모기지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배경으로는 부동산 대출 업체에 대한 대출 만기 1년 연장 등 당국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반등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분기 부동산 부문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2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아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증권보의 7월 20일 보도를 보면 리싱첸 상무부 대외무역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대외 교역 조건에 대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이 서로 얽혀 형세가 극히 엄중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디리스킹 등을 정상교역을 막는 장애물로 칭하며 국가가 무역을 정치화하면서 주문과 생산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6월 수출량은 지난해 대비 12.4%나 감소하고 수입도 6.8% 줄며 디리스킹의 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디리스킹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지난 7월 19일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제한 조치로 반도체 산업 글로벌화와 세계 공급망 안정을 파괴했다며 결국 미국 반도체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행동과는 반대로 미국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공급망 재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강경한 발언이 과거처럼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약발이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짜 핵폭탄은 내부에 있어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바로 20%를 넘긴 청년 실업률이 중국의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으며 시한폭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6세부터 24세의 청년 실업률은 실제로는 5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와 중국이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내 집 마련과 결혼, 연애 등을 포기한 탕핑족과 부모와 함께 살며 단순 가사 노동을 통해 소정의 월급을 받는 전업 자녀까지 실업자로 분류하면 당국이 집계한 20%대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0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장단단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경제학 부교수는 지난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9.6%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인데요. 만약 장단단 부교수가 내놓은 청년 실업률 수치가 중국의 진짜 실업률이라면 다시는 미국의 도전장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나라 경제가 파탄난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청년 실업 상황을 설명하면서 16에서 24세 인구는 총 9,600만 명이고 이 중 노동 인구가 3,200만 명, 비노동 인구가 6,4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노동 인구 가운데 대다수인 4,800만 명은 학생이고 1,600만 명은 탕핑족이나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전업자녀 즉 캥거루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통계국은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인구 중 630만 명이 실업 상태라고 설명하며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를 하느라 일할 형편이 안 되는 비노동 인구는 실업 상태로 넣지 않아 진짜 실업률은 당국의 발표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장단단 교수는 전업자녀나 탕핑족 대부분은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구직을 포기한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 취업 전선에 뛰어들 의사가 있는 노동인구라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1,600만 명에 달하는 탕핑족과 전업자녀를 실업상태로 분류하면 실제 실업률은 46.5%라는 통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단단 교수는 중국의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높다며 사회 안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20% 이상을 찍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은 10%대로 전체 도시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4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며 중국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3년간 지속되어 온 전염병 봉쇄 정책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밀리며 첨단 기술의 진보가 막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년 실업이 더 악화하면 백지 시위와 같은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옵니다. 중국의 MZ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유년 시절부터 시진핑과 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만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성장해왔는데요. 하지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청년 실업이 자신들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중국 사회에 미묘한 변화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경제 여건 악화가 청년 실업률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이 중국을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로 만들어놨네. 나는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 중국을 이끌어갔으면 너무나 좋겠어. 중국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니 말이지. 실상은 중국인들의 절반이 무직자였네. 역시 중국의 거짓말은 대단하다니까. 그리고 저 교수는 진실을 말했으니 조만간 봉변을 당하겠네. 나는 중국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중국인들은 그저 시진핑과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야. 중국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몰락의 기로에 서 있는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